그리고 어제 당장 공항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이제 환송 행사하면 사실 당 지도부가 항상 나가는데 환송 행사를 좀 축소하면서 간소하게 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없고 김민석 총리가 보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더 분주해 보여요, 사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그 책임론이 민주당에서도 일고 있는데, 근데 당장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론이 전면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네. 이 선거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문제를 다 포함해서 향후 당의 진로 방향 이걸 결정하는 장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형태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고, 정청래 대표가 출마는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출마할 걸로 보는데 연임에 도전할 걸로 보인다. 대통령 메시지가 워낙 세가지고 통상 이런 경우면은 출마 못 하거든요, 보통은. 게다가 이제 대통령 임기 말도 아니고 여전히 임기 초고 지지율이 그렇죠. 굉장히 세고 대통령 그립이 강한데,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종합하면 주어를 얘기 안 했지만 누군가에게 선거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는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렇죠. 드러냈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뭐 그 정청래 대표라는 거는 굳이 뭐 거기에 복잡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들릴 만큼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당사자도 보고요. 들었을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의 그 어제 행보를 보니까 전북에 갔어요. 조직 점검하러 간 거거든요. 이원택 그 당선자 만나고 뭐 선호사 갔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냉철하게 어쨌든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 일각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전당대회의 이 뭐랄까 격돌의 수위랄까 이게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 이미 뭐 그 온라인이나 특히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서로 선거 결과를 놓고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선거 끝난 직후부터. 그게 뭐 조국 때문이다, 뭐 이른바 문조털레유 때문이다, 아니면 뭐 오히려 지금 뭐 김영남 공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이다. 근데 저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그게 민주당한테 이 약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 신구 세력 간에 일종의 이제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기도 하고, 약간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나 어떤 노선적 경향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단지 그 서로 간의 권력 투쟁으로 그칠 게 아니고 노선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노선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그게 오히려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닌 그냥 그야말로 권력 다툼, 그 맨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선거 끝나도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까지 갈 건지. 만약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장악력이 굉장히 당에 대해서 강해지고,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깊은 골을 남기는 데다가 지기라도 하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원심력이 세게 적용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톤 다운 해가지고 조용한 전당대회 치러야 된다, 아니면 망한다. 벌써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뭐 우려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오늘 기사들 보니까 재밌는 제목이 윤한 싸울 때도 공항 배송은 나갔다, 환송은 나갔다라는 얘기를 안 그래도 써놨길래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요, 저는 그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망가지는 속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빠르다, 이게 제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강하게 오는데, 자, 이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세요. 예,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요, 요번에 되면 제2의 김기현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 무슨 나경원 너 안 돼 해갖고 아웃시키고, 뭐 안철수도 뭐 이렇게 심하게 공격해갖고 기스 내고, 그 당시 대통령실에도 다 그랬잖아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뭐 해가지고
사실상 그 김기현을 그러니까 이준석을 밉다고 쫓아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윤픽으로 치른 거 아니에요.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런 윤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목청 높여 비판했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 모습이 오버랩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때보다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훨씬 노골적이에요. 공항 한동안 그렇게 미워했지만 공항 못 나오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김민석이 되면 그냥 제2의 김기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 정도면 알아서 그냥 접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 접으면 다음번 뭐가 있어요? 그냥 정청래 정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이제 이제까지는 보수당 내에서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의 대충돌 이게 흥미진진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여권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 두 후보 말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도전을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김민석 총리가 댓글도 일각에서는 다시던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다.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출마하더라도 김민석 총리하고 일종의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최종적으로 형성하지 않겠냐 뭐 그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 출마 여부가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른바 명심은 김민석 총리한테 가 있다는 게 분명한데 권리당원들 중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친명 권리당원들 같은 가운데에는 네. 송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묘한 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픽은 이제 김민석인데 당심은 특히 이제 친명 당심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부지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지금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강경론자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네. 그분은 또 약간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지지 기반이 겹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아직 룰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결선 투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합니다. 원래는 없다 그거에 그래요. 따라 완전 다를 수도 있고. 원래는 결선 투표 제도가 없다 그래요. 결선 투표 제도가 없으면은 정 대표가 유리하겠죠. 근데 결선 투표 제도가 있으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8월 17일로 정해졌는데 그렇죠. 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아니 안 그래도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의원실 사진 올린 거에 김민석 총리가 댓글을 이렇게 뭔가 협력 관계가 분위기가 좋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얘기도 그럴 거라고 나오던데. 봐요. 네. 예, 이게 김민석, 송영길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청래 떨어뜨리는 그쪽으로 작용을 할 건데 네. 저는 뭐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직설 화법을 써가지고 아니 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뭐 당군 이래 거의 뭐 최고의 총리인 것처럼 극찬을 한 그렇죠. 다음에 뭐 이제는 후임 지명할 때도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적정한 것 같다. 적정하다. 그 다른 역할이 당대표 아니에요? 거기에 대통령께서 가치 판단 용어인 적정하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공항 출국할 때는 정청래 한 번도 안 부른 적이 없었는데 안 부르고. 그러니까 정청래 너 여기서 알아서 불출마해. 이 시그널을 주는 거다. 강력한 시그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고 뭐 하면은 이게 근데 아까 우리 박원석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노선상의 차이가 뭐가 있죠? 없어요. 그냥 권력 투쟁이에요, 이거는. 차기 총선 28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줄 것이냐. 예, 이 권력 투쟁이에요. 차라리 말이죠.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노선이냐, 한동훈 노선이냐, 이 노선 투쟁 성격이 있고 그게 또 권력 투쟁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뚜렷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제 중도 실용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뭐 그런 얘기했어요. 여당은 큰 그릇을 그렇죠. 해야 된다. 여야 차이를. 그런 어떤 포용 이런 게 이제 그 더 중심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거기 장외에 있는 김어준 씨나 또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기존 질서를 더 이제 비중 있게 고려하는 분들이어서 그러나 분명한 그 서로 간의 노선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을 분명하게 제출해서 향후에 이 국정과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경쟁하면 생산적 경쟁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른바 이제 이 권력 투쟁 양상을 띠게 되면 감정이 이 가뜩이나 쌓여 있는 데다가 그게 막 표출되면서 선거 끝나고도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산적 경쟁을 하려면 그 당권 주자로 나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민석 총리 이제 명픽이다라고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도 일단 이번에 전북 선거를 네. 이겼고 그리고 호남을 그동안 뭐 선거 기간에도 엄청 공을 들였고 더할 당내에서 만큼. 예, 인기가 좀 있지 않나요? 기반이? 있죠, 당연히. 네. 그 정청래 대표 기반이 간단치 않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전당대회하고 차이는 그때보다 대통령 힘이 더 세졌다고 봐야 돼요. 세졌다. 당선 직후여서 그때도 힘이 셌지만 지금 더 세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장악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작년 전당대회 때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었을 뿐인데 지금은 정청래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조직화가 됐어요.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뭐 그동안 뭐 합당 논의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있었죠. 작년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이 물러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러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도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건데 지난 전당대회랑 다르다. 출마 안 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출마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정청래 대표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전당대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노선 투쟁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공소 취소 전국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요번 8월 17일에 뽑히는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의 첫 번째 미션이 공소 취소 특검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현명하다면요, 김민석보다도 더 세게 공소 취소 밀겠다고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그 좀 판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투쟁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